자, 이번 시간에는 마이갓이라는 작업을 해볼게요. 우리가 크게는 작업을 할 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동댕가시와 마이갓이. 그러니까 동댕가시라는 거, 이건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었죠. 이렇게 요거를 갖고 올게요. 지난주에 만약에 했던 것이 얘를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제가 등판을 입고 어깨를 입고 소매를 달고 해놓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안감도 똑같이 해놓고 나서 바가 뒤집어서 나중에 카라를 다는 것을 마이가시 작업이라고 하면, 지금 동댕가시라고 치면 지금은 이렇게 얘를 박아서 요것만 작업을 할 거예요. 요걸 마이가시 작업이라고 그래요. 마이가시 작업이 더 정확하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 안감을 오바르크를 치지 않는 이유는 오바르크를 치면 옷에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옷의 실루엣이 좀 방해가 돼요. 만약에 그런데 너무 많이 풀린다 그러면 오바르크를 치셔야겠죠.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작심까지 넣어서 한 거를 합복을 시켜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꺾임, 카라의 꺾임 이 부분을 브레이크 포인트라 그러는데,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거 다 잡아놨었죠. 다리 올 같은 거를 싹 잡아놨었죠. 그러면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먼저 대세요. 자, 라펠 부분에 5mm씩 여유를 더 줬어요. 왜 줬는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똑같이 시접을 1cm를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크니까 5mm를 이렇게 먼저 놔두시고요. 그대로 놔둬 볼게요. 5mm를 이렇게 놔두고 먼저 시침실을 이용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놓고 5mm 우리가 여유 있게 해놓은 거에서 밑에를 맞춰놓고 라펠 부분을, 라펠 꺾인 부분 쪽에서 한 1cm나 2cm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씻어보세요. 많이 씻지 마시고요. 한 요 정도만 씻을게요. 자, 요 정도만 씻어놓을게요. 자, 됐죠? 브레이크 포인트를 기준으로,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기준으로 씻어놓고 얘를 5mm가 큰 거를 한 5cm 안쪽에서는 1cm를 맞출 수 있도록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조금씩 넣어야죠. 요 꺾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지가. 한 3cm 정도 되겠네요. 3cm 정도에서 1cm가 맞춰지네요. 이렇게 여기 부분이 이지가 조금 많이 들어갈 거예요. 많이 꺾이니까요. 넣고 이지를 넣는데 1에서 1mm, 1에서 1.1mm. 약간 감각적으로만 누라는 얘기예요. 원단이 두꺼우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살짝 이지를 주고 씻어놓을 거예요. 씻어놓고 나서 카라가 이렇게 됐을 때 어느 부분,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부분에서 카라가 쫙 달라붙게끔. 그래서 달라붙으려면 한번 봅시다. 자, 이지를 주면 뜨죠. 이지를 주면 뜨게 돼 있죠. 이지를 안 주고 당기면 가라앉게 돼 있죠.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가라앉을 수 있게 카라가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가라앉으려면 안단의 이지를 빼세요. 안단을 살짝 당기세요. 안단을 살짝만 당기세요. 자, 안단을 살짝만 당기시고 다시 이 부분에서는 살짝 이지가 있게끔 살짝. 참 말하기 힘드네요. 이게 그 살짝이 얼마라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네요. 1에서 1mm라고 생각합시다. 자, 여기서 카라가 뜨지 않으려면 안감에 이지가 있어서 이렇게 뜨게끔, 뜨지 않게끔 안감에 이지를 살짝 줄 거예요. 안감에 살짝 이지를 줄 거예요. 안감에 살짝 이지를 줄 거야. 안단. 지금 요렇게 보이시나요? 요 이지가 들어간 것들이 요만큼이 요렇게 들어갔을 때 보면 안감을 두면 얘가 들리죠. 들린다는 건 결국은 뒤집었을 때 가라앉는다는 얘기가 똑같죠.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이 보실래요?
5mm를 줬던 부분이 요만큼의 지금 이지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얘를 뒤집어 보면 얘를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이렇게 뒤집었을 때 남나요? 안 남죠. 이렇게 뒤집었을 때 두 개가 하나가 되면서 딱 여유가 되게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1대1로 놓고 나면 이만큼이 모자라는 걸 옷이 여기서 당겨지는 거죠. 자, 다시 이 정도까지 맞네요. 그러면 여기서 안단에 살짝끔 안단에 이렇게 살짝만 주라는 거죠. 겉감을 당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앙단에 살짝 이지가 있게. 너무 많을 필요는 없어요. 안단에 살짝 이지를 주다가 여기서는 얘가 까지지 않으려면 겉감에 이지가 있어야죠. 겉감에 살짝 이지를 주세요. 결과적으로 안단이 살짝 당겨진 거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겉감에 살짝 이지가 있게끔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안감 들고 나서 옷이 모자라지 않게끔 그래서 안단 끝까지. 자, 이렇게 씻기 위해서는 그래서 안감을 끝까지 안 박았습니다. 이렇게 안감을 내가 제낄 수 있게끔 얘가 모자라지 않고 남지 않고 적당한 게 한 2mm 정도 여기 들어갔겠네요. 자, 여기 보이시죠? 안감이 살짝 당기는 거. 겉감에 이지가 들어가면 가라앉는 거. 이렇게 해서 미싱을 박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다시. 이번에는 그 카라 라펠 씻지 않고 그냥 할게요. 항상 브레이크 포인트를 기준으로 안단에 여유를 살짝 집어넣을 거고 여기서는 겉감에 살짝 이지를 집어넣을 거고 이쪽에서 씻기 뭐 하시면 이렇게 놓고 이쪽에서 씻어도 됩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시작으로 겉감에 이지를 주고 안단에 이지를 주고 또 많이 들어갔네요. 양쪽이 똑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감을 들이세요. 좀 많다. 자, 여기가 이 정도 들어갔는데 더 들어가면 짝짝이가 되니까 들어가는 게 맞나요? 이 정도면 되겠네요. 안단을 살짝 당기시고 이 부분에서는 다시 안단에 살짝 여유를 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미싱을 한번 박아 볼게요. 자, 이렇게 씻었다면, 자, 안감이 물리지 않게 안감을 들어놓고 안단까지, 요까지 이렇게 박으시는 분이 많은데요, 안단 끝까지. 자, 미싱을 박으실 때는 원래 그렸던 선보다 한 바늘 하나 정도 내시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작업했는데 쭉 밀리지 않게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게끔 빨리 박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금보다 살짝 한 바늘 낼 거예요. 바늘, 그러니까 실 하나 정도.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맨 처음에 그렸던 실보다, 금보다 요 실 하나 정도를 바깥으로 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이쪽으로 제껴놓고 이지가 밀리지 않게. 자, 바늘 하나 정도 이렇게 바늘 하나를 잡고 실 하나 정도 바깥으로 내고 나서 여기는 뜯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도매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박을 땐 자, 이렇게 넣고 나면 이지가 우리가 준 게 없어질지 모르니까 이지가 바깥에 있으면 이렇게 살짝 한번 이렇게 말아주세요. 그래 놓고 금까지 우리가 라펠 선까지 정확하게, 이게 참 이게 자로 재면 정말 1mm도 안 틀려요. 그런데 눈으로는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지가 들어가게끔. 눈으로는 1mm도 안 되는 부분이 짝짝이로 보여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바늘을 이렇게 좀 들어서라도 맞춰서 하나 둘 다시 도매하시고요. 쭉 가셔서 끄트머리 가서 빼다가 터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도매 한번 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살짝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도매 한번 해주시고 이제 이지를 주는 거예요. 밀리지 않게. 옷을 잘 하려면 끝도 없어요. 내가 얼마큼 신경 쓴 거에 따라서 더 좋은 옷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지가 밀리지 않게 살짝 끝으로 잡아서, 우리가 재단할 때, 안단 재단할 때는 올을 다 맞췄으니까 이 끝을 믿고요. 다시 잡아서 금 바늘 실 하나 정도 바깥으로. 안감 제끼고 그대로 안단 끝까지. 자, 이렇게 미싱을 박았어요. 이지 들어간 거, 이지 들어간 거. 자, 이렇게 박았어요. 다시 가볼게요.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자, 요 시침실은 할 일이 다 끝났네요. 미싱을 박았으면 뜯어줘야죠. 그래서 시침실은 이렇게 뜯어줄 거예요. 역할을 다 했어요. 숙달이 되면 시침실을 이렇게 시침을 안 하고도 미싱을 박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얘기하지만 아무리 내가 잘 박아도 시침을 해놓고 박는 것만큼 잘 박진 못해요. 얘도 역할을 다 했죠. 뜯어주고. 이 작업에서는 조금 집중을 좀 해주세요. 조금 몇 번을 돌려보시더라도요, 되게 중요한 작업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술자들이 얘기하는 골자가 여기에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합시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먼저 정확하게 중심선을 잘라주시고요. 카라 끝에 전에 터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실 하나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시고요. 계단식으로 자를 때에 있어서 안에 들어갈 것이 작게, 겉에 나올 것이 두껍게.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만큼이냐? 보통 보면 곡선이지 않을 때는 겉에 것이, 그러니까 안에 것이 5mm, 겉에 것이 7mm 정도 나오면 좋은데, 이건 그냥 재보지는 않았어요. 4mm여도 되고 3mm여도 되는데, 시접이 너무 커도 옷에 방해가 되지만, 부드럽게 한다고 시접을 너무 바짝 자르면 옷이 그만큼 휘청휘청, 그러니까 많이 변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치죠. 다음엔 이렇게. 안단이 이번엔 작아야겠죠. 자, 이유는 간단해요. 이것만 자르고 얘기할게요. 자, 안에 것은 한 5mm 정도, 뭐 4에서 5mm 정도. 겉에 것은 6에서 한 7mm 정도. 이렇게 계단으로 잘랐어요. 자, 제가 겉에 것이라는 것은 바깥을 몸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뒤집었을 때 겉에 거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계단을 잘랐는데 이게 만약에 이쪽에서 원단이 됐을 땐 작게 크게 가면 오돌토돌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얘를 뒤집었을 때는 여기가 겉이 되죠. 그러니까 요 시접이 더 많아야죠. 그래서 그냥 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쪽이 겉이 되면 오돌톨톨하다는 거죠. 반대로 얘는 안단이 겉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안단이 길고 안게 들어가는 게 작고. 다시 한번요. 그냥 아무렇게나 자르는 게 아니고요. 먼저 옷의 밖에 보이는 쪽이 길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작고, 밖에 보이는 쪽이 길고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짧고. 자, 여기서는 이렇게 안단이 먼저 나오니까 몸판을 먼저 작게, 안단이 살짝 길게, 라펠이 겉으로 나오니까 몸판을 계단식으로 할 때 짧게, 안단을 길게. 만약에 곡선이 심하다면 시접을 조금 덜 주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시접을 넓게 주라는 거죠. 여기서는 몸판이 먼저 나오니까 안단을 짧게. 너무 바짝 잘라면 옷이 가벼워져서 옷이 형태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겉에 것을 길게. 요 몸판은 반드시 안단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아도 부족하고 너무 적어도 빠지니까요. 최하 1cm에서 1.5는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 얘가 직선이 아니고 곡선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름소를 할 건데, 얘를 이대로 가름소를 만약에 대소망을 구한다. 그럼 이게 지금 다 곡선인데 얘를 갖다가 이대로 가름소를 하면 이 곡선이 다 무너지겠죠. 그러면 만약에 대소망으로 해서 없을 것 같으면 대소망을 옆으로 좀 누워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아무래도 곡선이 덜 다치겠죠. 이런 식으로 가름소를 하면.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곡선이 최대한 선만 닿게끔, 이 곡선이 무너지지 않게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잘라볼게요. 그래서 바짝 가름소를 해주세요. 바짝 가름소를 해야 내가 뒤집어서 고로시라는 걸 하기가 조금 편해요. 이렇게 하면
안 갈라지는 부분이 없겠죠. 이 부분은 이렇게 세워서, 요거는 피크드까지 다 갈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세워서 가름설. 그럼 뭐냐면 내가 지금 다리고자 하는 요 부분만 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미가 쓸데없는 데다가 자꾸 다리미를 가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지금 이걸 가르려고 하면 요 가르는 부분만 다리미가 가자는 거예요. 옷은 만드는 데 있어서 한 80% 정도가 어떻게 다림질을 했다는 거에 달라진다고 보는데, 이렇게 다른 데가 상처가 나지 않게. 만약에 얘가 가름솔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하나를 더 이용해서 넣으시면 좀 편하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들고 곡선까지도 다 데려주시면 바짝 놓고 곡선까지. 손 조심하시고요. 이거 잘못하면 팀 이런 데서 손 놓고 바로 데리지 마시고요. 이러면 안 데려지는 부분이 없겠죠? 자, 다 데렸으면 먼저 시접이 많은 부분으로 작은 부분을 감싸서 미싱선까지 이렇게 꺾어서 각이 딱 되게끔. 물론 각이 아닐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시접 그대로 손으로 잡아야죠. 그래서 시접이 움직이지 않게 잡아서 뒤집어서 손으로 잡아 넣으면 이렇게 각이 되게끔. 자, 이렇게 뒤집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작업을 뭐라 그러냐고요? 마이가시 작업이라 그럽니다. 자, 똑같이 놓고 한 개만 싹 보여주고 한쪽은 싹 해놓으려고 그러다가요. 어차피 만약에 되돌려 보기를 하실 거면 이렇게 그냥 저도 그냥 이게 두 개를 같이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시접을 잡고 그대로 돌려줘서 빼고 손으로 한번 싹 눌러주면 각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잡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기준으로 라펠의 꺾임선 기준으로 놓고, 자, 한번 도매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 굳이 도매를 했는데 미싱을 또 도매하는 이유는 뜯을 때 요 매듭이 쏙 들어갈까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한 1mm 정도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 시접이 바깥으로 이게 이제 여기서 잡았을 때 이렇게 되면 겉으로 나올 게 안쪽에 있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접을 볼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오리 일자로 세워서 놓고 이렇게 했는데 다 데렸는데 왜 데리지 않고요? 데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큼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다리미가 한번 잘못 닿으면 잡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앞마이를 이렇게 오를 잡아줄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일정하게 내가 요 시접이 그대로 나올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여기가 일자로 딱 섰을 때, 오리 섰을 때, 아직은 오리 안 보이시죠? 조금만 지나면 오리 보여요. 이렇게 잡아서 오리 일자로 섰을 때, 잡아서 오리 일자로 섰을 때, 자, 잡아서 일자로 쓰고. 자, 이 작업이 그렇게 오래 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옷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이렇게 해고 나서 어디에 내가 이즈가 들어가고 어디가 어떻구나라고 알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작업을 안 하셔도 그 전보다 훨씬 이쁜 옷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각은 다 송곳으로 자꾸 빼는 게 아니라 자꾸 좀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만 시쳐놓을게요. 자, 이렇게만 시쳐놔도 대리미가 안 돼도 이렇게 놨을 때 옷이 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벌려도 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짓도 안 했을 때, 예? 여기가 착 가라앉고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를 기준으로. 자, 이번에는 몸판이 밖으로 기어 나오니까, 자, 몸판이 아까와 같은 두께, 나오는 두께를 그대로 일자로 맞춰 주시고, 반드시 겉으로 나올 것이 안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일자를 떴는데 손으로 지금 오를 잡아가면서 오리 이렇게 반듯하게 보는 걸 보고 떴어요. 그냥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 오리 딱 섰을 때 떠준다는 얘기죠. 그냥 멋부리자고 신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옷을 다리고 그러면 이렇게 바늘 자국도 날 거고 뜯어야 되고 그러는데 옷을 이대로 내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시치는 이유는 대리미를 그냥 후떡 잘못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를 바로 잡아놓고 나서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멋부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일자로 씻었는데 어떤 옷은 이렇게 일자로 안 씻고 이렇게 사선으로 씻혀져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럼 이번엔 사선으로 한번 씻어볼게요. 다른 건 없어요. 원단이 이렇게 저는 일자로 떠도 잡혔다면, 만약에 원단이 두꺼워서 원단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좀 더 많은 부분이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 좀 더 강하게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원단이
잘 안 들여주고 원단이 두껍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도 할 거예요. 그럼 사선으로 하면은 그 실이 잡아주는 부분이 더 많겠죠. 더 그러면 더 잘 잡아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촘촘하게 하면 더 저기 하는 부분이 많겠죠. 이렇게 사선으로 떠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거는 원단에 따라서 뭐 사선으로 뜨든 일자로 뜨든 큰 의미는 자기가 옷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미싱을 그러니까 옷을 만들다 보면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옷을 만들다 보면 여기를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그냥요는 없어요.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줄 알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해서 방법을 찾아가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면 그냥요라면 서로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설령 그 방법이 틀렸어도 내가 어느 부분을 이유를 좀 두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더 요거보다 더 많은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이 돼서 조금 더 일어나지는 않겠죠. 물론 대리미를 대겠지만 원단이 이게 쉽지 않은 일이네요. 워낙에 뭐가 많이 들어가는 옷이라 순모라 조금 많이 살아나네요. 한 번에 안 가죠? 브레이크 포인트를 위해서 반반 나눠주죠. 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 자세를 한번 좀 제 손바느질을 위치를 좀 잘 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뜨지 않죠? 옷을 편하게 놓고 내가 밖에서 내가 실을 내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통제 하에 지금 얘를 뜨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통제하는 게 쉬워서 이렇게 통제하는 거죠. 너무 깜장 원단에 캐시미어 같은 기모가 있는 원단이고 털이 있는 원단이면 이렇게 하얀 시침실을 하면 나중에 뽑다가 보면 하얀 이런 털들 그러니까 이런 실밥들이 안에 베개요. 그럴 때는 그냥 검정실 미싱실로 하셔도 돼요. 왜 지금은 그러면은 미싱실로 안 하고 이걸로 하냐 그러면 미싱 가당실은 여기가 매끄러워요. 그래서 요 바늘과 바늘 사이에 많이 움직여요. 이 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실이 약한 것보다도 얘는 거칠죠. 그래서 움직이질 않아서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시침실을 쓰는 거예요. 단지 뭐 시침실이 더 싸고 뭐 이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리를 잡아 놓는 하고 내가 괜찮았을 때 이제는 다리미를 대는 것과 내가 그냥
바로 가름솔에서 내가 이렇게 막 대다 보면 늘어나기도 하고 올도 안 맞는 걸 내가 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옷을 이렇게 넣는 것이, 이렇게 앞마이를 먼저 해놓고 다음 시간에 안감을 얘에 딱 맞춰서 잘라내는 것이 마이가시 작업이에요. 뒷판은 크게 굴곡이 없어서 그대로 재단을 해서 써도 되죠. 이렇게 놓고 나면 얘가 이지가 있어서 가라앉고, 얘가 이지가 있어서 라펠이 이렇게 까지지 않고, 지금 대리미를 안 내려서도 이대로 있잖아요. 요 끝이 까지지 않고. 그래서 요 정확하게 요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대림질까지 해가지고 재단하고, 카라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카라는 어디에 박아야 정확하게 박히는가를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